남들이랑 똑같이 먹는데 본인만 살이 찌고 배는 딱딱한데 밥만 먹으면 졸리시나요? 이 심지어 혈당까지 들쭉날쭉 하시다면 진짜 원인은 근육에 있습니다. 근육은 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예요. 창고가 줄면 당이 넘쳐나고 넘친 당은 뱃살과 혈관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남자는 50대 이후, 여자는 폐경 이후에 근육이 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20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식단 조절도 하지만 변화가 없어서 일찍 포기하세요. 젊을 때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해야 효과가 있는데 우리 60대 몸으로 20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근육을 2배로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식초 한 잔으로 지금 있는 근육이 효율적으로 일하게, 2배로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매일 식초 한 잔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혈당 관리가 쉬워지고 뱃살이 말랑말랑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쭉쭉 빠지는 그런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도 식초를 먹기 시작한 지 딱 1년이 지났는데요. 시작은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근육은 계속 빠지는데 혈당만 올라가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때부터 논문도 찾아보고 직접 먹어보면서 부작용은 없는지,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1년간 전부 테스트했습니다. 저랑 주변 분들이 느낀 변화요? 피부 좋아졌다, 변비 해결됐다, 식곤증 없어졌다, 이런 거 다 있었는데요. 단 하나, 모두가 공통으로 느낀 건 이거였어요.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 똥배가 쏙 들어갔다는 거. 오늘 영상 하나만 보시면 더 이상 식초 관련 정보 찾으실 필요 없을 겁니다. 영상 준비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수고했네 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항상 건강하고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똥배가 나오고 혈당이 오르는 게 근육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평소에 공부 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 당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당은 24시간 동안 나눠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당을 저장해 놓고 하루 종일 쓰게 되는데 대표적인 기관이 하나는 근육이고 다른 하나는 간이에요. 먼저 근육을 볼게요. 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곳이에요. 정상적으로는 먹은 당의 70%가 근육으로 가야 해요. 근육에 저장된 당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보관되다가 우리가 걷거나 계단 오르거나 심지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에너지로 바꿔서 깨끗하게 소비되는 거죠. 그럼 간은요? 간도 당을 저장하긴 해요. 하지만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조금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이 지방이 어디로 갈까요? 주로 간 주변에 있는 복부에 계속해서 쌓이게 돼요. 이게 우리가 똥배라고 말하는 내장 지방이에요. 진짜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 근육은 은행이에요. 당을 맡기면은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이자도 없어요. 간은 사채업자예요. 당을 맡기면 바로 주지도 않고 지방이라는 이자까지 붙여버려요. 여기에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도 덤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육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밥을 먹어도 뱃살이 나오고 혈당이 툭툭 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강도 운동을 하고 근력 키우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맨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대부분 50대 이상이세요. 혈당이나 뱃살이 고민이고 근육은 없는데 갑자기 안 하던 고강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무릎 나가고 다음날 몸져 누워버려요.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최종 목표이고 이제 지금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을 2배로 만들 수 없다면 근육이 2배로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식후, 유기농, 사과 식초 한 잔을 먹는 거예요. 뒤에서 어떤 식초,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전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식초가 왜 좋은지 이해부터 하고 들어보세요. 자, 식초가 좋은 이유. 첫 번째는 근육이 당을 2배로 소화하게 도와줍니다. 근육세포 표면을 확대해서 보면요. 당을 받아들이는 작은 통로들이 있어요.
이 통로가 세포 표면으로 올라와야 당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작동시키는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근육세포 앞에서 문 열어줘라고 신호를 보내면 문이 열리면서 당을 끌어당기는 거죠. 20대 때는 이게 빨리빨리 작동해요. 인슐린 초인종을 누르면 문이 0.5초 만에 열려버려요. 60대 근육은 어떨까요? 인슐린 신호가 와도 귀가 안 들려서 5초, 10초가 걸려야 문이 열리고 심지어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식초가 이걸 바꿔줘요. 우리가 먹는 모든 식초는 발효 과정에서 초산이 나와요. 다른 말로 아세트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물질이 근육세포한테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세포야, 당 받을 준비해야지, 문 열어놔라. 그러면 우리가 먹었던 밥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 당분으로 흡수가 될 때 근육이 들어오는 족족당들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식초의 아세트산이 근육세포를 자극하고 5초, 10초 걸리던 인슐린 결합 과정을 2, 3초로 줄여버리는 획기적인 사건이죠. 이게 말로만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결과예요. 실제로 2025년 쉬라즈 의학대학의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요. 하루 10ml 이상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33% 이상 의미 있게 낮아졌고 장기 혈당 지표인 당화 혈색소 수치까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몸이 느끼는 변화는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 얘기 잠깐만 할게요. 키 160의 몸무게 66kg인 저희 어머니 임 여사님은 70대 초반이에요. 젊을 때는 45kg를 유지했고 허벅지랑 엉덩이에 근육이 탄탄했다고 항상 자랑을 하세요. 근데 폐경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여성 호르몬이 확 떨어지면서 허벅지와 엉덩이에 있던 좋은 지방과 근육들은 사라지고 배하고 팔뚝으로 지방이 옮겨간 거예요. 뱃살을 만져보면 딱딱하고 평소랑 똑같이 생활해도 매년 1kg씩은 꼭 늘기 시작하죠. 네, 집안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몸에 기운은 없어서 자꾸 눕게 돼요. 그러다 보니 고지혈증이나 혈당약 챙겨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참을 걱정하시다가 제 권유로 식초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2, 3개월 묵묵히 드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 이거 이상한데 요즘 밥 먹고 졸음이 안 와. 이 말을 듣고 어머니 혈당을 재어보니 식후 혈당은 200에서 132로 떨어져 있었고 혈당 스파이크 없이 완만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몸무게는 그대로였지만 허리둘레도 3cm 줄어들었고 딱딱했던 아랫배는 조금은 말랑해졌어요. 이게 바로 식초 한 잔으로 근육을 바꿔버린 결과예요. 우리 몸의 대사가 개선되면서 혈당 관리는 쉬워지고 뱃살과 식곤증이 사라지는 거죠. 식초가 좋은 이유 두 번째는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게 만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당 스파이크 잡는데 직방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되고 그게 소장으로 내려갈 때 당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너무 빨리 일어나면 당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거죠. 비유하자면 수도꼭지를 확 트는 거예요. 물이 콸콸 쏟아지면은 컵에 담다가 넘치잖아요.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당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근육이 받을 시간도 없이 혈관에 넘쳐버리는 거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호르몬 분비 체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아는 인슐린 저항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의 아세트산이 이걸 막아줘요. 위와 소장 사이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콸콸 쏟아지던 수돗물을 살짝 잠궈주는 거랑 똑같아요. 위는 강한 산성에도 버틸 수 있어요. 음식을 전부 소화해야 하니까 당연한 거죠. 반면에 소장은 강한 산성을 싫어해요. 소장의 점막들은 생각보다 얇고 상처가 잘 나거든요. 이때 산성을 띠는 식초가 위로 들어가서 음식물이 위장에 더 오래 남아있게 하고 소장으로 내려가는 길을 모래시계처럼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해결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거죠. 게다가 음식이 위에서 오래 머무르니까
포만감이 오래 가요. 간식 먹을 일이 줄어드는 거죠. 이 내용을 듣고 식초의 산 성분이 부작용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 제 경험담과 안전하게 먹는 법 전부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식초가 좋은 이유. 세 번째는 간이 밤중에 덜 일하고 공복 혈당이 낮아집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효과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녁 일찍 먹고 푹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 재면 높게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간은 밤새 당을 만들어내요. 근육이 자는 동안에도 숨 쉬고 심장 뛰고 뇌가 일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야간 공장처럼 밤새 조금씩 당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정상이면 이게 딱 필요한 만큼만 나와요. 근데 평소에 간을 많이 쓰고 과하게 쓰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간이 과잉 생산하는 거죠. 간이 계산을 잘못해서 필요한 것보다 2배, 3배 만들어내니까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거예요. 공복 혈당 높으면 당뇨랑 고지혈증이 빨리 오는 거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식초는 간의 가동률을 좀 제어해줘요. 완전히 끄는 건 아니고 과잉 생산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만들지 말고 적당히만 만들어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식후에 먹은 식초의 효과가 밤까지 이어져서 아침 혈당이 낮아지는 거예요. 연구 결과 보면은요, 식초를 꾸준히 먹으면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85% 낮아진다고 나와요. 겨우 15%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별로 안 낮아진 것 같죠? 근데 이거 큰 차이예요. 공복 혈당 관리는 진짜 어려운 건데 120 나오던 사람이 108로 내려가면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걸 체감하셨어요. 식초 먹기 전엔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118에서 125 사이였어요. 식초 먹기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2달 후엔 빼고까지 내려갔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식초가 하는 3가지 일은 첫째, 근육 세포문을 열어줘서 당이 근육으로 쏙쏙 들어가게 해요. 둘째,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게 만들어요.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거죠. 셋째, 간이 밤에 당을 과하게 안 만들게 해요.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얘기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식초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일반 식초랑 유기농 사과 식초랑 뭐가 다른지 물어보시거든요. 마트 가면 3,000원짜리 식초도 있고 10,000원 넘는 식초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핵심 효과의 80%는 똑같아요. 근육 세포문을 여는 효과, 위 배출 늦추는 효과. 이건 일반 식초도 다 있어요. 그럼 왜 유기농 사과 식초를 추천하느냐? 제가 1년 동안 이것저것 다 먹어봤거든요. 마트 1,000원짜리부터만 5,000원짜리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기농 사과 식초가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왜 그런지 가격이랑 성분을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마트에서 파는 현미식초, 양조식초, 에탄올을 화학적으로 빨리 발효시켜요. 빙초산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대량 생산이 목표니까 열 처리 많이 하고 화학 공정 거치고 여과 많이 해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아세트산 하나만 남아요. 효소 다 죽고 미네랄도 거의 없어요. 반면에 유기농 사과 식초는요, 유기농 사과를 통째로 놓고 자연 효모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천천히 발효시켜요. 열 처리 최소화하고 여과도 안 해요. 그래서 병을 보면 뭔가 뿌옇고 바닥에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어요. 이걸 보고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초모라고 하는 유기농 식초의 핵심이에요. 초모 안에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폴리페놀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혈당 조절뿐 아니라 장 건강, 항산화, 면역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비교하면 이래요. 일반 식초는 초산만 있고 1리터에 3,000원이에요. 유기농 사과 식초는 초모, 효소, 항산화 성분 다 있는데 1리터에 1만 원이에요. 이게 비싸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전혀 안 그래요. 우리가 하루 한 스푼 15ml의 식초를 먹는다고 하면 1리터짜리 식초를 샀을 때 보통 3달을 드셔요. 그런데 이걸 유기농 식초랑 일반 식초를 비교해보면 한 달에 2,000원 정도 더 내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화학적인 게 싫어서 플라스틱 그릇에 밥도 안 돌려 먹는데 한 달 2,000원에 유기농 식품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일반 식초, 물에 타서 먹기엔 맛이 너무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처음엔 일반 식초 먹었어요. 식초면 다 똑같겠지 했는데요. 너무 먹기 힘들더라고요. 일반 식초는 특유의 코를 찌르는 꾸리한 냄새가 강해요. 물에 타서 먹어도 목 넘기기가 힘들어요. 매일 먹는데 고역이었어요. 일주일 먹고 나니까 이거 진짜 매일 먹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농 사과 식초로 바꿨는데 완전히 달라요. 제품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사과 향이 나고 신맛도 부드럽고 꾸리한 냄새가 훨씬 적어요. 물에 타서 먹으면 적당히 먹을만 하고 3개월쯤 지나면 이거 매일 먹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거예요. 한 달 2,000원 차이면 훨씬 맛있고 효과도 좋은 유기농 사과 식초를 드세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먹고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식초 15ml를 물 200ml랑 섞어서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우리 먹는 밥 숟가락에 식초를 가득 채우면 15ml가 돼요. 거기에 머그컵 3분의 이 정도를 채우면 딱 맞는 비율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 핵심은 꼭 아침에 드세요. 하루 종일 우리 혈당을 관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한 번만 먹어도요. 점심, 저녁까지 효과가 이어져요. 식초의 초산이 몸에 들어가면 약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작용해요. 네, 그래서 아침 먹고 마시면 점심 때까지 근육이 깨어 있는 거예요. 물론 식초가 잘 맞는다면 점심, 저녁에도 추가로 드시면 더 좋아요. 최대 3숟가락까지도 나눠 마시면 괜찮아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아침 한 번만 드셔도 충분해요. 한 달 먹어보고 괜찮으면 점심이나 저녁에 한 번 더 추가하세요. 두 번째 핵심은 꼭 식후에 드세요. 많은 분들이 식전에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식전이나 식후나 효과 차이 거의 없어요. 대신 식후가 훨씬 안전해요. 왜냐하면 공복에 식초 마시면 속 쓰리고 불편하신 분들 많거든요. 밥 먹고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마시면 위에 음식이 있으니까 부담 없어요. 설거지 하다가 마시면 딱 좋아요. 물량은 적당히 조절해서 드세요. 200ml가 기본인데 너무 시다 싶으면 300, 400ml 타세요. 중요한 건 희석해서 먹는 거예요. 절대로 원액으로 마시지 마세요. 원액으로 먹으면 식도 상하고 위벽 손상되고 치아도 녹아요. 꼭 물에 타서 드세요. 세 번째 핵심은 가능하면 빨대 사용하세요. 특히 60대 이상이시면 치아 범랑질이 약해질 수 있어요. 빨대로 마시면 치아에 직접 안 닿으니까 안전해요. 빨대 없으면요. 마시고 나서 물로 입 한번 꼭 헹구세요. 이것만 해도 치아 보호 충분히 돼요. 네 번째 핵심은 자기 직전에 먹지 마세요. 누워 있으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거든요. 침을 올라오고 속쓰려요. 저녁 6시, 7시에 드시는 건 괜찮은데 자기 2시간 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양을 조절해서 시작하세요. 한 스푼이 부담스러우면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먹어보고 괜찮으면 조금씩 늘리시면 돼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몸 좋아지려고 먹는 건데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안 먹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조금씩 먹어도 몸은 바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용량으로 시작하세요. 자, 그럼 어떤 제품을 사야 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기농 사과 식초 이 기준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유기농 인증 마크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게 화학 비료나 농약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무가당인지 확인하세요. 혈당 때문에 먹는 건데 당연히 당류는 있으면 안 되겠죠. 당류가 0.1%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셋째, 라벨에 영어로 마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사세요. 이게 천연 식초에 초모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유기농과 일반 식초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죠. 넷째, 여과되지 않은 제품을 사세요. 병을 흔들었을 때 부산물이 떠 있다면 유익균이 남아있는 식초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살균 제품을 선택하세요. 비살균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는 분이 계신데 혹시 살균된 간장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간장을 살균하면 좋은 균은 전부 죽어버리고
장독대에 보관해도 썩어버립니다. 유산균처럼 좋은 균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비살균으로 선택하세요. 제가 5가지 기준 말씀드렸죠. 이것만 지키면 어떤 걸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채널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신데 항상 제가 먹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기 쉽게 기준에 딱 맞고 제 입맛에 맛있었던 식초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먹는 거 절대로 따라 사지 마시고 다음에 식초 구매할 때 참고해 보시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영상 아래 보기 누르시면 사진이랑 제품 다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좋을 거예요. 첫 번째는 데니그라스 식초입니다. 이탈리아 제품이고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제품이에요. 할리우드 배우들이 먹는다고 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유리병 퀄리티가 정말 좋고 따르기도 편해서 주방에 놔두기엔 최고입니다. 사과 향도 은근히 나고요. 다만 아직도 초딩 입맛인 제 입맛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맛은 10점 만점에 5점 정도였습니다. 신맛이 꽤 있고 식초 특유의 향이 분명하게 느껴져요. 식초 맛에 익숙하신 분들에겐 괜찮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에겐 조금 부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초입니다. 이건 국산 사과로 만든 100% 천연 사과 식초예요. 당연히 무살균이고 색깔도 꽤 진한 편입니다. 사과 향이 적당히 올라오고 새초롬한 맛이 특징인데 꾸릿한 식초 냄새가 강하지 않아서 의외로 먹기 편했어요. 제가 저번 달까지 먹던 식초이기도 한데 이게 국산 사과, 자연 발효, 무살균 이 3가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께는 꽤 만족스러운 선택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카란디니 식초입니다. 이탈리아 제품이고 병 마감도 좋아요. 농도도 딱 좋았어요. 이 생초랑 사과 향은 비슷한데 조금 덜 시고 식초 특유의 꼬릿한 향도 강하지 않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기엔 제 입맛엔 이게 제일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달까지는 생초를 먹다가 지금은 카란디니를 먹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비슷한데 새콤한 맛이 괜찮으신 분들은 생초, 덜 시고 살짝 씁쓸한 맛이 괜찮다면 카란디니 이렇게 선택하시면 크게 실패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액상형 사과 식초들은 물에 타서 마셔도 좋고 샐러드나 음식에 살짝 뿌려도 다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을 드리면 저는 출장이 있거나 사무실에서 간단히 먹어야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땐 분말형 사과 식초를 먹고요. 이게 에사비 분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분말형으로 나온 유기농 사과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산 품질 좋은 사과를 쓰는데 배맛이 살짝 들어가 있고 신맛이 거의 없고 제 입맛엔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아쉬운 건 분말형이다 보니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균들이 일부는 없어졌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맛이랑 편의성을 대가로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조사도 이 부분을 생각했는지 4세대 유산균을 추가로 넣어서 줬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좋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액상 식초만큼의 발효감은 덜하지만 유기농 사과 식초에 초모와 유산균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동 중이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하나씩 챙겨 먹는 용도로 자주 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집에서만 먹는다, 요리에도 넣어 먹는다 하시면 국산 사과의 새콤한 맛 괜찮으신 분은 생초, 덜 시고 부담 없는 맛을 원하시면 카란디니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귀찮은 거 싫고 신 거 정말 못 먹는다 하시는 분, 간편하고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티젠 에사비 분말형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브랜드냐가 아니라 내가 매일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식초는 2달, 3달 먹어가며 몸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도구니까요. 집에서 직접 담그신 천연 식초도 당류만 안 들어갔으면 드셔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제 식초 후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화면 아래
보기 눌러보시고 꼭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이상한 카피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지, 식초랑 무엇을 해야 효과가 더 좋은지 아셔야겠죠? 식초가 분명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 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안 돼요. 이건 겁주려는 얘기가 아니라 괜히 좋은 거 먹고 손해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먼저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특징이 신물이 자주 올라오고 밤에 누우면 목이 따갑거나 기침을 많이 하세요. 이런 상태에서는 식초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식초는 위에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데 이미 역류가 있는 분들은 그 자극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복에 속이 쓰리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지금은 식초를 받을 타이밍이 아닐 수 있어요. 위가 회복 중일 땐 산성 음식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치아가 많이 약해진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아가 시리거나 잇몸이 내려가 있는 분들은 식초를 진하게 드시면 치아 표면에 자극이 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물을 충분히 타고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하고 마신 뒤엔 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초를 마실 때마다 바로 속이 쓰린 분들, 이건 참아서 먹으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몸에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한 수저를 속이 쓰리면 반에 반 수저까지 줄여보세요. 그래도 속이 쓰리다 싶으면 안 드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약 드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평범한 약들은 큰 문제 없습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같은 약들은 보통 괜찮아요. 다만 몇 가지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먼저 당뇨약 드시는 분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다 보니 약과 겹치면 간혹 저혈당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손이 떨리거나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는 느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한 스푼이 아니라 반 스푼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갑상선약 드시는 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갑상선약은 공복에 단독으로 먹어야 하죠. 그래서 식초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식후로 옮기셔야 합니다. 아침이 불편하면 점심 식후도 충분히 괜찮아요. 위장약이나 역류성 식도염 약을 드시고 있다면 약 드시는 동안은 식초는 쉬세요. 약을 먹는다는 건 지금 위가 예민하다는 뜻이거든요. 회복된 다음에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제산제 먹으면서 식초 먹으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장약이나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중등도 이상의 신장질환과 신부전을 겪고 계신다면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아지시거나 경증 환자분들이라면 드시는 양을 3mg로 시작하세요. 드시는 약들이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건드릴 수 있어서 식초를 추가할 땐 소량으로 반응을 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드시다가 몸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힘이 축 빠진다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식초는 참아가며 먹는 약이 아닙니다. 편하게 무리 없이 매일 먹을 수 있어야 몸의 방향이 조금씩 바뀝니다. 못 먹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분명 본인에게 맞는 더 좋은 식습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꼭 맞는 음식들 찾아드릴 테니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식초를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라는 분들, 제가 얘기해 보면 거의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식초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먹는 방법에서 이미 효과를 다 깎아먹고 계신 경우예요. 첫 번째, 실수부터 볼게요. 공복에 원액으로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건 효과 이전에 몸부터 상해요. 속 쓰리고 위 불편해지고 며칠 지나면 역시 나는 안 맞아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식초는 반드시 물에 타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양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빨리 효과 보고 싶다고 하루에 3숟가락, 4숟가락씩 드시는 분들 계세요. 식초는 약이 아니라 조절장치예요. 과하면 오히려 위장만 자극하고 몸은 방어 모드로 들어가 버립니다. 처음엔 반 숟가락, 많아도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한두 달 먹다가 이게 좋다는 생각이 들 때 최대 3스푼까지만 드세요. 세 번째 실수는 며칠 먹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진짜 많이들 하세요. 3일 먹어봤는데 모르다고 하시는 분들 당연합니다. 식초는 혈당 그래프를 완만하게 만드는 도구지 다이어트 약처럼 바로 숫자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 2주, 보통은 한 달은 봐야 공복 혈당, 식곤증, 뱃살 감촉에서 신호가 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식초만 먹고 생활은 그대로인 경우예요. 꼭 운동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눕고 과일을 디저트처럼 계속 드시면서 식초만 믿는 분들 계시죠? 식초는 근육이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지 모든 걸 대신해 주는 마법 물약은 아닙니다. 밥 먹고 5분만 걸어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 걷기 힘드시다면 이걸 추천드려요. 설거지할 때, 양치할 때, TV 보면서 까치발로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두 발로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걸 밥 먹고 50번만 하세요. 50번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3분이면 끝납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무릎이 괜찮으시면 3층까지는 꼭 계단을 이용하세요. 식초를 먹으면서 하루 2번 계단을 오르내리기만 해도 한 달 후 여러분 몸은 엄청나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쯤 효과가 나타나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저도 처음 먹을 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이랑 주변 분들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일주일은 솔직히 별 변화 없습니다. 아,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몸은 이미 변하기 시작해요. 이 근육세포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2주차부터 3주차 이때 첫 신호가 옵니다.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식곤증이에요. 밥 먹고 쏟아지던 졸음이 조금 덜해지기 시작해요.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뭔가 다르네 싶은 느낌이 드는 시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혈당계에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식후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져 있어요. 170이던 게 150 정도로요.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두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옷에서 느껴져요. 체중계 숫자는 크게 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바지 허리가 느슨해지고 배를 만졌을 때 딱딱하던 게 조금 말랑해집니다. 이게 내장 지방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석 달쯤 되면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뭐 하세요? 이런 말 들어요. 공복 혈당도 이때쯤 되면 확실히 떨어져 있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는 걸 체감하는 시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모든 변화는 매일 꾸준히 먹었을 때 얘기입니다. 3일 먹고 이틀 쉬고 이러면 효과 못 봐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 한 달은 반신반의하셨어요. 근데 두 달째부터 확신으로 바뀌셨고 지금은 하루도 안 고르고 드세요. 여러분도 최소 한 달은 매일 드셔보세요. 그럼 분명히 뭔가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20분 넘는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1년 동안 공부하고 테스트한 내용을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제품까지 더보기란에 달아드렸어요. 식초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식초 한 잔 마시고 밥 먹고 5분만 걷고 계단을 조금만 이용하고 이 세 가지만 해도 석 달 후 여러분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증명했고 주변 분들이 증명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면 내일도 미루게 됩니다. 마트 가서 식초 한 병 사시고 오늘 저녁 먹고 한 스푼 타서 마셔보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런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혈당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건강한 변화를 느낄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평범하고 재미난 인생에서 행복을 찾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